과거, 6년 전 어느 날, 우리 이혼하죠? 어?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아, 말도 안 돼.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아니, 무슨 이벤트 같은 건가? 아, 나 괜히 상자 주고 서프라이즈 해주는 거 별로라니까. 그런 거 아니고 진심이야. 이혼하자,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당신이 상처받는다면 미안하지만 언제라도 해야 될 말이었어.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오늘 같은 날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어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이혼하자니. 그래서 아침부터 무표정이었던 거야? 아무리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더니 나한테 이혼 얘기 꺼내려고? 대체 이유가 뭔데?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도대체 무슨 이유길래 하필 결혼기념일 날 기류도 없이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아, 이혼하는데 이유란 게 필요해? 그래, 우린 아무 문제가 없지. 부부라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더욱더 끈끈해지는 게 필요한데 우린 항상 당신이 참아주느라 그 흔한 다툼조차 없었어.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와이프랑 살고 있는 건지 돌이랑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집에만 오면 답답해서 숨이 막혀. 언제나 나만 나쁜 놈인 것 같아서 툴툴거리지도 못하겠고 당신은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거짓인지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누가 언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맞춰주면서 살아달라 그랬어. 당신하고 사느니 벽에 대고 얘기하면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당신이란 여자는 재미가 없다고. 내가 돛 닦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재미없는 사람이랑 살부딪히며 살아. 안 그래?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서 하는 말이니까 진지하게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결혼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나처럼 잘 맞춰주는 사람이 없다며. 나 같은 사람 만난 게 평생의 행운이라며. 자기 주장 세고 이해심 낮은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 갖고 살았는데 날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선 내가 너무 착해서 재미가 없다고? 이건 너무 억지잖아. 이혼 사유가 겨우 그딴 이유란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남들처럼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한테 맞춰주는 것 때문에 이혼당하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난이라고 해. 어? 당신이 결혼기념일이라 몰래카메라 한번 해보려고 장난친 거란 말 한마디만 해주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이거 진심 아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들먹일 사람 아니잖아. 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지. 하루 종일 집에서 나만 기다리는 것도 이젠 부담스러워서 퇴근하기가 싫을 지경인데 더 할 말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뭘 어쩌겠어. 나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꺼냈겠어. 최대한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괜히 빙빙 돌려서 말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자고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더 이상 나한테 당신이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떡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눈에 거슬리고 자는 모습을 봐도 한숨밖에 안 나와.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지 걱정만 된다고. 난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야. 늘 언제나 항상 나한테 여자인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당신은 그냥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떨어진 상태인데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어차피 끝은 불행일 거야. 어떻게 끝이 날지 뻔히 아는 미래에 투자할 만큼 우리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간 끌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밖엔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나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보고 일하지 말라며. 자기가 벌어오는 걸로도 충분한데 괜히 나가서 일한다고 같이 시간 못 보내는 게 더 싫다고 그랬잖아. 집에 있기 싫어서 다시 수업 나가겠다는 얘기라도 꺼냈다간 불같이 화내다가 토라져서는 며칠이고 말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하루 종일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맞춰줘야 당신 마음에 들겠어? 이래도 저래도 결국에 결과는 똑같았을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처음엔 당신한테 콩깍지가 씌인 건지 밖에 내보내기 싫고 집에서 나만 기다렸으면 했는데 그러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름이 늘어나는 거 같고 살도 찌잖아. 집에서 운동이라도 하든지 몸을 움직여서 관리라도 좀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게 관리 안 한 당신 탓이 아니라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했던 내 탓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집에만 있어도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 우리나라에 깔렸어. 솔직히 하루 종일 남자들만 가득한 공사판에서 아저씨들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여자랑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 몰라주는 사람이 이기적인 거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평생을 가꾸며 살아야 된단 말도 못 들어봤나? 아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봐자 뭐가 달라지겠니?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그냥 지금처럼 내 탓으로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이혼이 나자. 합의 이혼으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 줄게. 이미 변호사하고도 얘기 끝냈어. 당신 말대로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니까 주제 시간이랑 돈 아깝게 소송할 필요 없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데도 무덤덤해? 내 가슴에 못 박히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나 아무렇지 않게 당신 진짜 나쁘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발도 잘 안 걸고 옆에 있어도 대면대면하길래 일이 많이 힘드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서운해도 투정 한 번 안 부렸어.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오랜만에 둘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네. 나하고 상의 한 번 없이 변호사 만나서 위자료 얘기까지 끝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이미 맘먹었는데 내가 붙잡는다고 잡힐 리도 없고. 그래, 이혼하자. 당신 뜻대로 이혼해줄게. 그 대신 내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거니까 생각하고 마음 정리할 시간을 좀 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도 다른 데선 대우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잘못 만나서 안 들어도 될 말들까지 들을 필요 없잖아. 당신이 이혼해주겠다면요.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정리되면 말해줘. 이혼을 앞둔 사람들이 한 집에서 얼굴 계속 보고 사는 건 힘들 테니까 나는 간단한 짐 싸서 부모님 집으로 가 있을게. 이혼할 때까진 당신이 여기 있어. 2주 뒤. 여보세요? 나연이니? 언니, 지금 어디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진짜 사돈어른 집에 갔어? 아니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얼굴 봤자 뭐가 좋다고 거길 가. 각자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겁도 없이 혼자가 가기를? 아, 야, 귀 떨어지겠다.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어차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건데 무슨 꼴을 당한다 그래. 유종의 미라고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이혼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땐 놀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2주 정도 혼자 지내면서 생각 정리 다 해서인지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진짜 이혼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어머님 얼굴 뵙고 그동안 감사했던 인사는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온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지? 아, 진짜 이 답답이 속도 좋다. 어? 난 사돈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구만. 형부가 언니한테 했던 얘기 전에 듣고 얼마나 손이 떨렸는 줄 알아? 잘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혼을 말하다니 참나.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좀 잘해줬어. 새벽같이 출근한다고 더 일찍 일어나서 항상 아침 해먹여서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안마해주고 발까지 닦아줬잖아. 이보다 더 어떻게 내조를 잘하냐고. 결혼하고 나서 일하겠다고 얘기 꺼내자마자 단칼에 거절하고 집에만 있게 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싫다고? 여자로 안 느껴진다고?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아, 짜증나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 됐다 그래. 목에 겨워서 뭐에 똥 싼다더니 지 복을 발로 차는 거지 뭐. 아무튼 간에 들어가서 괜히 자리 잡고 앉아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할 말만 띡 전하고 바로 나와. 알았어?
엄마 아빠도 화는 안 내시던데 넌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어?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겠어. 난 할 만큼 했다 생각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진짜 괜찮고 아무렇지 않으니까 화 좀 삭히고 있어봐. 알겠지? 언니가 얘기 다 끝내고 나서 집 갈 때 다시 전화할게. 누구세요? 아, 아니, 나희니가 우리 집에 무슨 일로? 누구길래 그래? 집에 올 사람이 있단 말 안 했잖아. 어, 당신이 여기는 왜? 할 말 있으면 전화를 하지. 엄마 집은 왜 온 거요? 왜긴 왜야. 어차피 이혼이란 게 서로 도장 찍고 법원 출석하면 끝이잖아. 이게 마지막일 텐데 당신하고 난 안 좋은 결말 맞이하게 됐어도 어머님하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니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도 드릴 겸 얼굴 뵈려고 온 거야. 안에 들어가도 되죠, 어머님? 어? 그게 어머님 누구 왔어요? 저 배고픈데 오빠도 그렇고 안 들어오고 왜 계속 밖에서 어머님? 누구신데 어머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세요? 지금 저 여자가 당신한테 오빠라고 한 거 맞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빨리 말 안 해? 아니, 나이야,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있잖니. 아, 어차피 이웃날 마당에 저희 어머님 집은 왜 오신 거예요? 미련이라도 남은 건가? 깔끔하게 이혼하면 되지 구차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꼴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지. 이제 그쪽 어머님도 아닌데 내가 어머님이라 부르든 오빠라 부르든 무슨 상관이라고 놀란 토끼 눈으라고 쳐다봐요?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야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오빠가 깔끔하게 이혼하려면 이 사람이랑 네가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 같은 말들로 상처까지 주면서 이혼하자고 매달리더니 그 이유가 딴 년 때문이었다는 거지. 네가 바람나서 나랑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리려고 이혼하자 했단 거잖아. 언제부터 했니? 도대체 언제부터 만났길래 어머님 집까지 데려와서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을 먹어?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 말리지 않고 이혼 허락하신 거냐고요. 저는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님하고 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었으니까. 근데 앞에선 아무런 내색도 없으시더니 뒤에선 저 여자랑 이렇게 지내고 계셨어요.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일 준비까지 다 해놓으신 거냐고요. 아니, 흥분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좀 들어봐. 당신한테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자고 한 거고 이혼할 마당에 굳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거 오해니까 우리 대화를 좀... 기 닥쳐! 오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게 어디서 뚫린 주둥이라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말을 뱉어대고 있어? 우리 사이에 미래가 왜 없는지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네가 딴 년이랑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미래고 나발이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잖아. 차라리 딴 년 생겨서 나랑 살기 싫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네가 구린 짓 한 거 숨기겠다고 사람이 망신장애가 될 정도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뱉어 놓고 뭐가 당당해서 오해란 말을 들먹여? 니들 더러운 불륜 숨기자고 사람 하나 우습게 여기고도 니들이 사람이니? 내가 여기 찾아왔으니 망정이지. 만나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순순히 이혼해주고 앞날 잘 살길 빌어줬을 거 아니야. 너를 얼마나 병신으로 봤으면. 나야 그게 아니라 나도 처음엔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다 그랬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놈이 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니. 널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참 아프지만 내 아들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가뜩이나 매일같이 위험한 공사판에서 일하는 내가 집에서라도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이왕 이혼 마음먹은 김에 그냥 덮어두고 원래 하려던 대로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도 만난 기간이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당당하고 싶어도 네가 있어서 눈치만 보며 사랑을 키워왔다는구나. 모든 건 내가 죽을 때 다 떠안고 갈 테니 날 봐서라도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여기서 이 꼴 저 꼴 더 봤자 너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모든 걸 다 알아버린 이상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냥 덮어줘. 나야.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아들이 바람이 나면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리실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덮고 이혼해달란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나마 어머님한테 딸 같은 며느리였잖아요. 저희가 가족이었던 시간들이 더 길게 있는데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님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지 정말 모르시는 거냐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새 살림 차리겠다는데도 자기 상처랑 마음 좀 알아달라고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자존심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이미 마음 떠난 사람들한테 감정 호소해봤자 뭐가 달라져.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저기요. 그쪽한테는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낸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우린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건데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긴 해요. 이왕 끝낼 거 깔끔하게 끝내면 좋으니까 일부러 당신 생각해서 내 존재도 밝히지 않았던 거였는데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는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차피 당신 우리 오빠랑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오늘도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온 거면서 뭐가 더 남았다고 이렇게 질척거려? 이혼하기로 맘먹었으면 사실이 뭐였건 간에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요. 나도 더 이상은 숨어서 사랑하기 싫으니까. 미친년. 양심이란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하긴 그러니까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서도 얼굴 들고 돌아다니는 거겠지. 니까지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니? 더러운 년. 니들이 암만 사랑이네 뭐네 떠들어대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불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정신 차려.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았고 너무 힘들어서 합의 이혼으로 하루라도 빠르게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잖아.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 야, 내가 심하게 착하고 고분고분해서 지루하다 했지. 수정 한 번 안 부려서 벽이랑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랬잖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디 한번 지켜봐. 결혼해서 사는 그 6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끄집어내서라도 너네 둘 눈물 콧물 다 뽑아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후에도 니들이 사랑이라고 짓거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현재 6년 뒤 어느 날. 송나희? 당신 맞지? 야, 맞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던 참인데 우리가 이혼하긴 했어도 인연이긴 했나 봐. 여기서 만나게 되네.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그래, 오랜만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끝냈는데 반가울 일이 뭐가 있다고? 아이, 뭘 또 아직까지 나를 세우고 달려들어. 이만큼 시간이 흘렀음 없던 일이 있음 치면 되는 거지. 이혼이야 했어도 우리가 살 부딪히며 산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반갑게 인사하면 맞장구라도 쳐주면 어디가 덧느냐? 어휴, 아직도 꽁해가지군. 아니, 넌 당신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치니까 신기하기만 하구먼. 그나저나 당신이 공사 현장엔 어쩐 일이야? 남편 도시락 갖다 주러 왔어. 매일 밥도 못 먹고 새벽같이 나가는 게 안쓰러워서 이렇게라도 챙겨주려고. 그러는 당신은 어쩐 일인데? 재혼한 줄 몰랐네. 그래. 당신같이 남자 잘 챙기는 사람이 재혼을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전 남편이 됐다 해도 무슨 직업이었는지조차 까먹은 거야. 샤시하는 사람이 공사판에 샤시하러 왔겠지 왜 왔겠어. 왜 사람들일 때 분위기랑 기운 따져가면서 신중해야 된다더니 당신이랑 이혼한 후로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거든.
너게 밤낮 할 거 없이 바빠 죽겠어. 여기도 신축상가 새로 세우는데 내가 샤시 고수라고 소문이 났다면서 계약하자고 하도 성하길래 현장 보고 사인하려고 온 거지. 와이프랑 밥한 뒤 제대로 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 후딱 끝내고 데이트하러 가려고. 아, 그래? 난 또 남이 가정 파탄 내고 불륜으로 이뤄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일도 잘 풀리고 와이프랑도 여전하다니 잘 됐네. 하긴 나한테야 못난 사람이었지만 일 하나는 책임감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아이, 칭찬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안 하면 해라. 이혼하고 각자 새로 가정 이뤄서 잘 살면 되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거야. 예전 일은 싹 다 잊고 서로 잘 살기를 빌어주면서 좋게 지내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당신이 무슨 생각이든 간에 난 이 시간 이후로 우연이라도 당신을 다시 마주치고 싶은 생각 없어. 오늘도 남편 도시락 주려고 잠깐 왔던 것뿐인데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 못 본 사이에 뒤끝이 많이 길어졌네. 없나? 나도 당신이랑 오래 대화 나누고 싶어서 계속 말 거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그렇게 꼬인 상태로 사니까 공사방에서 일하는 남자랑 재혼하지. 처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일용직이 뭐냐 일용직이. 난 또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로 두둑이 쟁겼으니 꽤나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거든. 근데 이런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생 불쌍한 놈이랑 만나서 재혼을 하고 도시락까지 갖다 바치면서 살 줄이야. 이럴 거면 그 많은 위자료 받아서 다 어디다 쏘냐? 어떻게 된 게 재혼 상대를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고르는지. 하긴 아무리 찾아봐도 나만한 남자가 없었겠지만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나가지 말어. 예정을 생각해서 걱정해주는 거야. 알지? 오빠 많이 기다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음 그냥 오빠 말대로 약속 장소 가 있는 건데. 괜히 오빠가 새로 일하는 곳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가 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네. 계약은 어떻게 됐어? 아직 안 한 거...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다신 볼 일 없다면서 그렇게 돈을 뜯어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우리 앞에 나타나? 아, 진짜 뻔뻔함도 정도껏이어야지. 감히 누구한테 염치를 우는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니? 둘 다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백명력도 질긴 게 참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야. 어? 우연히 마주치면 마주친 거지. 니네 오빤지 남미 오빤지가 아까부터 자꾸 반가운 척 말 거는데 제발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단속 좀 제대로 할래? 내가 얼마나 평소에 얘기를 안 들어줬음. 이혼한 전와이프한테 시시콜콜한 수다를 다 떨겠니? 양심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바람 펴서 이혼한 주제에 그렇게 위자료 뜯기고도 정신이 안 차려져? 바쁜 사람 귀한 시간 잡아 축내지 말고 시간이 남아 돌면 네 남편 데리고 정신병원이나 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야, 그렇게 센 척하면 자존심이 지켜지냐? 우리 시작이 불륜이었대도 결론은 난 승리자고 넌 패배자야. 얼마나 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음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쥐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난 거지. 허구한 날 남탓만 하면 발전이란 게 있겠냐고. 하긴 그러니 와이프 버리고 나한테 왔겠지만. 너야말로 시간이 남아도나 본데 잘 사는 부부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 아유, 우리 지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오빤 말이야. 어차피 다 지난 일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맘에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쳤으니까 잘 지내나 안부차 얘기 꺼낸 거야. 우리가 바람을 피웠던 간에 무슨 상관이겠어. 지금은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이쁘게 잘 살고 있는데. 오빠도 결국 끝까지 지혜를 선택하고 지금도 지혜 옆에 있잖아. 과거에 갇혀서 나쁜 맘 먹고 살아봤자 안 좋아. 그리고 나희도 재혼한 남편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왔대. 각자 마음 맞는 사람이랑 재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악감정은 지우고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나 주고받으면서 살면 되잖아. 알겠지? 걔도 재혼했어? 참나, 내가 잘 살고 있던 가정 파탄낸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해대더니 지도 이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딴 놈이랑 재혼을 다 했네. 이런 게 내로남불이라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지 뭐. 다시는 남자의 니은자도 입으로 꺼내지 않을 것처럼 난리부르스를 치더니 역시 사람은 다 똑같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지 뭐. 어쩜 재혼을 해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골랐대?
깔린 게 남잔데 이건 복이 없는 거야. 아님 남자 보는 눈이 바닥인 거야. 네 남편은 곱상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타자기 두들기는 일하나 봐. 내가 네 남편 직업을 모르겠니? 똑같이 공사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주제에 어디서 남자 복이 없다는 그런 개소리를 짓거려? 그런 너는 남자 보는 눈이 높고 복이 많아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유부남 깨어냈나? 웃음도치도 지새끼니 이뻐한다더니 평생 그렇게 네 남편이나 빨아 제끼며 살아 이 한심한 년아. 야! 우리 오빠가 네 남편이랑 같아? 같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다 똑같은 줄 아나? 우리 오빠는 샤시 업체 운영하는 사장이라 밑에 인부들 부리는 사람이거든? 나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찌나 일이 잘 풀리는지 지금 성사돼 있는 계약금만으로도 레드카펫을 3번은 깔고도 남을 정도지만 여기 새로 상가 건축 맡아서 하는 건설회사 사장이 우리나라에서 샤시는 오빠가 최고라면서 꼭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바쁜 스케줄 쪼개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든데도 우리 오빤 내가 고생할까 봐 도시락 싸달라는 얘기는커녕 퇴근하고 세탁기도 직접 돌리는데 넌 참 어딜 가든 고생할 팔자인가 보다.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판에 남편 도시락 배달까지 해주는 걸 보니 네 남편도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안 봐도 알겠네. 여기서 일하는 인부면 우리 오빠한테 깍듯하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기 힘들 거 아니야. 얼른 도시락이나 주고 돌아가. 어이, 너무 그러지 뭐. 가뜩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놈이랑 재혼해서 고생하는데 얼마나 불쌍해. 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텐데. 우리라도 측은하게 봐줘야지 어쩌겠어. 요즘 인부들 1급이 많이 올랐다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이혼하고 나만 사랑하는 와이프랑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네. 노가다 뛰어서 버는 돈으로 제대로 생활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도시락까지 받아먹는 거겠지. 아니 너랑 재혼할 남자는 점심값도 없대? 나였으면 이렇게 먼지 날리고 위험한 현장까지 오란 소린 절대 못했을 텐데. 남자로서도 영 꽝인 놈인가 보네. 그쪽이 보기엔 제가 남자로서 영 꽝인가 보네요. 제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어떤 남편이 거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와이프가 날 위해서 도시락 들고 오겠다는데 안 그래요? 어, 사장님! 어유 사장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밖에서 기다린다는 게 그만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꽝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겠어요. 사장님께 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전 와이프가 재혼한 사람한테 어? 저 잠깐만요. 방금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었죠? 네, 제가 정학수 씨 전 와이프분과 재혼한 사람인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와이프 고생하는 거 잘 알면서도 도시락 받아먹는 게 점심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와이프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니까 그럼 기분 나쁜 오해 나지 말아주세요. 뭐야? 노가다 뛰는 사람 치고 허우대는 멀쩡하네. 그래봤자 인분데 오빠가 뭐하러 굽신거려. 그 사람도 알 거 아냐.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된단 거. 저기요. 우리 남편이 계약 엎을 수 있는 거 모르세요? 건설 사장님께서 꼭 좀 샷시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어릴 게 없는 시간 쪼개서 현장에 왔더니 대우가 이게 뭡니까? 우리 오빠 말 한마디면 건설 사장이 당신 자를 수도 있어. 주제를 모르고 자기 와이프 좀 건드렸다고 발끈하는 거야 뭐야? 누구랑 재혼했나 궁금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신기하네. 지혜 너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좀. 사장님, 저희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실언을 뱉은 거니까 또 여워 마세요. 제가 철저히 단속시키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어난 책임감 있게 끝내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업체를 위해서라도 이번 계약 꼭 성사시켜서 이름 날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저희 직원들도 하나같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일 맡겨주신다면 사장님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해낼 테니 제발 이런 사소한 일로 저희 미래가 달린 계약까지 없지 말아주세요. 네. 당신은 뭘 잘했다고 멀쩡히 서 있어. 빨리 사장님께 사과드려 얼른. 아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라 그래. 야,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우리 남편 굽신거리게 만들어? 그래봤자 똑같이 막노동이나 하는 주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남편이 한번 사과했으면 됐지 굳이 나까지 사과를 해야 돼?
참나. 아, 그래. 그렇게 꼭 내 사과를 받아야겠다면 해줄게. 됐죠? 뭘 꼴이야, 진짜. 아, 오빠, 나 기분 잡쳤으니까 대충 서류에 사인하고 빨리 가자.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고 있는 힘껏 꾸몄다고 공사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짜증나. 아, 뭐해? 얼른 가자니까. 같은 공사판이라도 급이 다르다며. 대표님한테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어디서 건성으로 해. 우리 신랑이 워낙에 아내 바보라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 못하고 길길이 날 때 되면 어떡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먼저 꼭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샷이라도 맡아서 하고 싶어서 치근덕댔던 것 같은데 상황 파악 좀 할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듣보잡인 업체에 일을 맡기겠어.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전남편이랑 이유로 단칼에 거절하려길래 일은 잘하니 지켜보라고 말려준 사람이 바로 나야.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하긴 집에서 놀고 먹는 년이 뭘 할 줄 알겠냐마는 이렇게 지 남편 발목 잡을 짓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네. 이래서 사람들일 땐 신중해야 된다는데. 그쵸, 정학숙 씨? 아, 사모님, 제가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사모님께 저지른 물에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 약속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번 계약 못 따내면 저희 회사는 잔잔바리 건물들이나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아, 사장님하고 같이 일했다는 경력한 줄이면 너는 물이 달라질 텐데. 아, 저희 회사랑 직원들 목숨이 사장님 손에 달렸던 거 잘 아시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 놀렸던 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똑바로 행동할 테니 제발 딱 한 번만 노여움 풀어주세요. 꼴 보기 싫으시다면 제 와이프가 이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려요. 아, 그러니 제발. 오빠 미쳤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장이길래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오빠 쪽팔리지도 않아? 오빠 밑에 따르는 직원이 몇 명인데 사장이 돼갖고 이렇게 공사장 한복판에서 대놓고 무릎 꿇고 싶냐고.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해서 용서고 나발이고 내가 먼저 오빠 여기서 일하는 거 반대야. 나 분명히 말했어.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당장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니까. 이씨, 이거 너 이 미친년아. 야, 너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네가 싸지는 똥 치우는 거 안 보여? 아, 그리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 이사다를 만들어? 말이 좋아 사장이지. 저분은 건설업 전체를 주무를 수 있는 힘과 권력도 있고 대표님한테 대기업들도 건축 부탁하려고 대기업 해왔고 기다리는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신 분이라고. 클라이언트 분이 돈 싸들고 줄 서 있어도 될까 말까에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임명되셔서 평소에도 그렇게 안 해봐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런 사모님께 이런 큰 신뢰를 범했으니 이제 우리 목숨줄은 사모님 손에 달렸다. 대표님이랑 같이 일한다는 말로 따낸 계약이 몇 건인데 빠그라지면 위약금 토해낼 것들만 수두룩해. 그 돈 네가 줄 거야. 돈도 안 버는 년이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데 뭘 알겠냐. 아, 어떻게든 용서 구하고 계약 성사시켜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리 꺼져. 일단 놈도 남편이라고. 상간녀 딱지 붙인 채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위자료까지 주면서 결혼한 소감이 어때? 넌 저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떻게든 와이프를 챙길 생각을 해야지. 바로 손절치려는 꼴 좀 봐. 우습지 않니? 나이도 어리고 꽤나 반반하니까 자기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물로 데리고 다니는 거지. 실상은 말 안 해도 알겠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부터 같이 일한다는 거짓말로 어떻게 여러 군데에서 계약을 따냈는지 모르겠지만 들통날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자기 와이프부터 죄인 취급해버리잖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인 것 마냥 남의 가정 파탄내고 짓밟으면서 결혼하더니 이것 봐. 그래봤자 불륜의 더러운 최후를 맞이하잖아. 너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상간녀 딱지 붙이고 살 만큼의 가치가 없는 너 때문에 언제까지 네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을래? 나한텐 너나 저놈이나 똑같은 쓰레기였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지경이 만들어졌었지만 넌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들보다 한참 어린애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기어코 저런 능력도 줏대도 없는 한심한 놈이랑 같이 살겠다면야 어쩔 수 없지. 네 선택에 대한 대가를 감당할 수밖에.
참 가관이네요. 이렇게 겪어봐야지만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네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니. 나는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줘도 모자랄 여자를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 바람 피워 이혼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보니 알겠네요. 뱀 같은 얼굴에 능구렁이 같은 혀로 해서는 안 될 말들만 내뱉으니 거기엔 오라나 조강지처를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목에 겨워서 아내가 얼마나 본인을 위해 희생하고 위해주는지 모르고 저 여시같이 생긴 얼굴에 빠져 허우적대던 꼴이라니. 어떠십니까? 자기 목을 제 발로 차버린 기분이. 덕분에 저는 다시 못 만날 하나뿐인 청사 같은 아내를 얻게 됐으니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쯤 하면 됐으니 우리 계약은 없던 일로 하시죠.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같이 동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닥난 신뢰는 물론 얼끄럽기만 한 상태로 서로 얼굴 보며 일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와이프한테 절 만나기 전이더라도 수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전윤이 사장님과 사모님께 버릇없게 행동한 건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과 계약 성사가 돼야지만 제 회사 직원들도 살 수 있어요. 사장님 손에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달려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집안 단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와이프 교육을 못 시켜서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꼴의 남자라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게 발 아래에 있다는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사모님께도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거 압니다.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죠. 다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니 제가 책임지고 고쳐놓겠습니다. 제 와이프의 사과를 바라시면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리고 사과드리랄게요. 그러니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오빠 미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내가 왜 저것들한테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언제는 유부남이라서 당당하게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평생을 떠받들고 살겠다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와이프 교육을 잘못 시켜? 이까짓 거밖에 안 되면서 내가 그동안 상간녀딱지 붙은 거에 억울해하고 위자료까지 줘가면서 오빠랑 결혼한 거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딴 년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내가 위자료 주느라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면서 끊긴 인간관계만 해도 수두룩이야. 그거 다 알면서 미안해하지 못할 망정 나 힘들게 한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다 버리고 비는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여기서 정해. 나야 계약이야. 대답 똑바로 안 하면 당장에 짐 싸서 나가버릴 테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해. 인내심 좋지 않은 거 알지? 나인지 계약인지 빨리 정하라고. 왜 너를 택하겠냐?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딴 소리 짓거려.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해. 허구한 날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옷이나 사고 쓰지 않는 화장품만 사 모으고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집에서 골빈년이랑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일 찾아 돌아다니는 건 알고나 있냐?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하고 와도 밥은커녕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 나가는 년 그나마 봐줄 거라곤 이쁘장하게 생긴 얼굴이랑 몸매니까 어디 데리고 다니면 쪽팔리진 않을 것 같아서 데리고 살았더니 이제 내 앞길까지 막아들려고 해? 그러게 진작에 내가 사과드리라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머리 조아렸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얼굴에 철판 깔고 떽떽거리고 이씨. 너랑 살겠다고 나밖에 모르던 와이프한테 상처 주고 이혼까지 한 게 미친 듯이 후회돼도 내 선택이었으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또 당당한 척 좀 했더니 지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똑같이 거드름 피우는 꼴 더 보기 싫으니까 너 때문에 망친 내 인생 더 가로막지 말고 눈치껏 짐 싸서 꺼져. 네가 어딜 가든 절대 붙잡을 생각 없으니까 꺼지라고 이 미친년아. 뭐? 너 말 다 했어? 이혼남으로 평생 살았을 놈이 나 때문에 이혼까지 한 게 불쌍해서 같이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결혼해서 와이프까지 있는 놈이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 와이프랑 한시도 있기 싫다면서 이혼하고 당당하게 청혼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랬잖아. 그렇게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를 해? 이렇게 후회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어?
와이프 붙들고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해대더니 지보다 잘난 놈이랑 재혼했다니까 배알 꼴리냐? 너나 정신 차려. 너랑 헤어지고 딴 놈 만나서 저 여잔 인생 핀 거니까. 너 같은 놈이랑 바람나서 지금 내 꼴을 봐. 상간녀 딱지에 능력도 없는 놈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듣고 살고 있잖아. 난 너 꼬드긴 벌 제대로 받고 있는데 너라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니? 네 계약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뭣도 아닌 회사 문 닫는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으니까. 엄한 계약 따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위자료 준비나 해. 나도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부부싸움은 댁으로 들어가서 하시고 저희 공사장 안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당신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다니 별 것도 없겠지만 모든 일에는 결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닌데 그런 척 여러 업체에 거짓말로 홍보해서 따는 계약들은 제가 계약된 업체들에 연락해서 해지하게 만들겠습니다. 신뢰가 바탕인 건설업계에서 질 나쁜 물고기가 물을 흐트려 놓는 거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물어줄 위약금이 수천만 원은 될 텐데 지금 아내분과 이혼해서 위자료까지 주려면 꽤나 골머리가 썩게 되겠네요. 다신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 테니까 사업자들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나 하고 계세요. 그럼 이만. 진심으로 사과할 거였으면 진작에 있어야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 줄 테니 꺼지란 식이었잖아. 사람을 잘 들어야 된다더니 네가 들인 사람이 네 발목을 잡게 만들었네. 축하해. 이래서 죄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야, 이 등신아. 내가 왜 니까지 거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신랑을 설득하겠어? 이 바닥에서 너 같은 듣보잡이 서성이고 다녀봤자 금만 떨어지니까 이제라도 다른 일 찾아봐. 앞으로는 점심값도 없이 살게 되겠네. 힘내고 돌빈 네 와이프 데리고 그만 꺼져. 가요 여보. 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예상하신 대로 엎어졌고 그 뒤로 거짓말로 따냈던 다른 계약들마저 줄줄이 취소되어 물어준 위약금만 몇천만 원이었다네요.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더는 못 버티겠다며 퇴사하고 지금은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로 되었더군요. 잘 나가지도 못하면서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참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고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이렇게 둘도 없는 사랑이라며 떵떵거리던 바퀴벌레 한 쌍은 우리 부부와의 만남을 계기로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어머님이 여러모로 참 속앓이 하시겠네요. 계약했었던 업체들에서 사기당했다며 소송을 진행할 거라던데 저와 신랑은 그분들을 힘껏 도우기로 했어요. 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본인만을 위해주던 그 착한 사람을 무시하고 모독한 대가가 뭔지 제대로 보여줘서 이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 바람이자 목표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